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낸 6인의 이야기. 삶은 누구에게나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답이 없다는 사실에 더 깊이 좌절하게 됩니다. 누구나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고 숨이 막히고 더 이상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날들.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다시 시작하기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삶, 그들의 상처, 그리고 그들이 남긴 말들 속에서 우리도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벽 앞에 서 있나요? 이 영상이 그 벽을 넘어설 첫 번째 계단이 될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인종차별이 법으로 존재하던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넬슨 만델라는 사람답게 살 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27년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생의 대부분을 좁은 감방에서 보낸 그는 세상에서 잊혀진 듯 보였습니다. 고통은 혼자 있을 때 더 무겁습니다. 외로움, 분노, 체념. 그 모든 감정을 그는 담담히 안고 갔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옳았는가? 내가 버텨야 할 이유는 남아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고요한 감방 안에서 포기의 유혹을 꺾었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실패는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실패는 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완성됩니다. 우리가 계속 도전하는 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건 절망인가요? 아니면 희망의 끈인가요? 헬렌 켈러.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3살의 아이가 빛과 소리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소통할 방법도 세상과 연결될 길도 없었습니다.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헬렌은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완전한 침묵과 어둠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삶. 그것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불쌍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길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한 사람, 앤 설리번이 다가왔습니다. 손바닥에 써 내려간 WATER이라는 단어. 그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달이었습니다. 그 이후 헬렌의 세상은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작가, 교육가, 사회운동가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 그것은 오직 마음으로 느껴야만 한다. 헬렌은 시각이 아닌 마음의 시야로 인생을 봤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성공, 돈, 인기. 하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 희망, 그리고 의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을 지탱하는 진짜 힘입니다. 당신의 삶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인가요? 오프라 윈프리. 가장 큰 용기는 자신을 용서하는 데서 시작된다. 흑인 여성으로 미국의 한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난 소녀. 어릴 적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임신과 유산까지. 오프라 윈프리는 이미 끝난 삶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조건들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고 스스로를 미워했습니다. 자신을 혐오하며 자랐던 그 시절. 하지만 그녀는 책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내가 쓰겠다. 누군가가 써준 비극 대신 내가 내 삶의 저자가 되겠다. 그렇게 오프라는 책을 읽고 말하기를 연습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 수억 명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장 큰 용기는 자신을 용서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을 안아주는 용기, 과거의 나를 놓아주는 결심. 그것이 오프라의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프라는 자신을 용서하고 나서야 세상을 품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용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과거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나요? 그 용기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삶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성공할 수 있다. 21살. 인생이 가장 반짝여야 할 나이에 그는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루게릭병.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병으로 몸은 점점 움직이지 않았고 목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말하는 것조차 언젠간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공포.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의 상상력은 우주의 끝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는 우주를 향한 질문을 멈추지 않았고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가장 넓은 우주를 상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과학계를 이끌었고 시간의 역사는 그 어떤 책보다 깊은 존재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삶이 당신에게 벽을 보여줄 때 당신은 통로를 상상해야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보다 아직 할 수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당신이 포기하려는 것은 어쩌면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지민, 방탄소년단. 내가 나를 믿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뿐이야. 너는 안 된다. 그 얼굴로 무대에 오르겠다고 수없이 들었던 말, 무대에서 흔들리는 목소리,
눈물, 자기 의심의 나날들. 방탄소년단의 지민은 무대 위에서 울며 완벽주의와 싸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미워했고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지민은 다른 누구보다 치열하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침내 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티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하자 모든 게 바뀌었어. 자신을 믿는 건 마법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하루하루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 시간들이 모여 진짜 자존감이 됩니다. 지금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나요? 그 믿음이 모든 시작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 불행은 끝이 아니다. 그저 다른 시작일 뿐이다. 23살 자동차 폭발 사고로 온몸의 55%의 3도 화상을 입은 이지선. 신체는 물론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그녀는 병상에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일이 고통이었고 타인의 시선은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고 미국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 세계를 희망으로 감싸는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불행은 끝이 아니다. 그저 다른 시작일 뿐이다. 삶이 무너질 수는 있지만 그 위에 다시 삶을 세울 수 있습니다.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새로운 문 앞에 서 있는 당신을 위한 안내일 수도 있습니다. 불행을 끝이 아닌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진짜 삶의 용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이 끝, 혹시 새로운 시작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완벽한 삶을 원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삶이 가장 진짜라는 것을 자주 잊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람들은 특별해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멈추지 마세요. 넘어졌다면 잠시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다시 걸어가세요. 당신이 계속 나아간다면 지금의 절망은 언젠가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